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코아빠 아이겠습니다. 수많은 이적 사과를 쏟아내던 해리 케인이 마침내 바이언 뮌헨으로 이적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공격 조합이었던 손케 듀오의 종식을 알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결국 이별을 고하게 된 영혼의 파트너 손흥민과 케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그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2-13 시즌 당시 19살이었던 해리 케인은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정식 1군 팀원으로서 처음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5분을 뛰며 데뷔를 했습니다. 워낙 짧게 뛰었다 보니 득점이나 도움 같은 공격 포인트는 당연히 없었죠. 같은 시간 다른 나라인 독일, 당시 20살이었던 손흥민은 분데스리가 함부르크에서 리그에서만 33경기 출전해 12골과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맹활약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즌인 13-14 시즌 해리 케인은 아직 리그 적응 단계를 거치며 10경기 출장, 3골 2도움이라는 스텝업을 보이기 시작했지만 아직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는 선수는 아니었고, 당시 손흥민 선수는 함부르크에서 팀을 레버쿠젠으로 옮긴 뒤 31경기에 출전해 이적 첫 시즌 나쁘다고 할 수 없는 10골 4개의 도움으로 양호한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시즌 최종전에서 손흥민 선수의 결승골로 레버쿠젠이 가까스로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하는 것에 기여했죠. 하지만 그 다음 시즌인 14-15 시즌이 되면 케인은 급성장하게 됩니다. 해리 케인은 프리미어리그에 완전 적응하며 34경기에 출전해 21개의 골과 5개의 어시를 기록해 리그 톱급의 스트라이커 활약을 보여주었고, 손흥민 선수 역시 분데스리가에서 30경기에 출전해 11골 3도움이라는 나쁘지 않은 기록을 꾸준히 세우고 있었습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서는 한국인 선수 최초로 멀티골을 만들기도 했죠. 하지만 당시 손흥민 선수와 그의 아버지 손흥정님은 성장 가능성이 넘쳐나는 손흥민에 대한 구단과 감독의 활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결국 그 다음 시즌인 15-16 시즌에 팀을 토트넘으로 옮기게 되면서 손흥민은 케인과 드디어 조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둘이 만나자마자 서로 간에 합작골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손흥민은 다른 리그, 다른 팀으로의 이적으로 인해 적응이 필요했고, 그렇기에 해리 케인이 리그에서 38경기에 출전하며 25개의 골과 1개 어시를 기록해 득점왕에 오른 반면, 손흥민은 28경기를 뛰면서 4골 1도움에 그치게 되었죠. 당시 심적인 방황을 했기에 분데스리가 복귀를 고민했던 손흥민을 포체티노 감독이 다잡아주고, 그것을 통해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적응을 완료하자 마침내 돌아온 시즌인 16-17 시즌에 손흥민 선수도 프리미어리그에서 맹활약을 시작하게 됩니다. 손흥민과 케인의 첫 합작골도 드디어 이 시즌에 나오게 되었죠. 2016년 9월 10일 스토크 시티전, 좌측 박스 안을 공략하던 손흥민이 골문 앞에 공간이 있던 케인에게 낮고 빠른 크로스를 연결하며 둘의 첫 합작골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즌 둘이서 총 6개의 합작골을 리그에서 만들어내며 손케 듀오 기록의 토대를 마련해 놓습니다. 손흥민 3골, 해리 케인 3골. 이것은 반대로 손흥민 3도움, 해리 케인 3도움을 의미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16-17 시즌에 손케 듀오가 탄생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손케 조합이라는 표현은 당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둘에 에릭센과 알리를 합쳐 데스크 라인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했으니까요. 데스크 라인의 맹활약 속에 손흥민은 리그에서 34경기 출전, 14개의 골, 8개의 어시스트, 지난 시즌 대비 무려 10골이나 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리그 14골은 분데스리가에서도 넣어보지 못한 기록이었습니다. 또한 해리 케인은 30경기에서 29개의 골, 7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2시즌 연속 득점왕 타이틀을 거머쥐는 등 계속해서 엄청난 화력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시즌인 17-18 시즌에는 손흥민도 완전히 자리를 잡아 리그에서 37경기에 출전하며 12골 6개의 어시스트, 해리 케인은 37경기 30골 3도움으로 본인 리그 최다 득점을 경신합니다. 하지만 살라의 32골이라는 미친 득점으로 인해 3시즌 연속 득점왕 고지를 밟는 데에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데스크의 화력은 이어졌고, 그 안에서 손케 조합 역시 2시즌 연속 6골 합작을 기록하며 케미를 공고히 다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즌에는 합작 기록에서 손흥민 2골 4어시, 반대로 케인은 4골 2어시를 기록하게 됩니다. 다음 시즌인 18-19 시즌,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12개의 골과 7개의 도움으로 공격 포인트를 전 시즌에 비해 1개 늘렸고, 해리 케인은 17골과 4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프리미어리그 상위권 공격력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데스크 라인 속에서 손흥민과 케인은 서로에게 2골씩을 도와주며 각각 2골 2개의 도움,
총 4개의 합작골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19-20 시즌 토트넘에는 대격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선 시즌 중 토트넘의 전성기를 이끈 포체티노 감독이 전격 경질되고 그 후임으로 스페셜 원인 무리뉴 감독이 부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데스크 라인도 붕괴되기 시작하죠.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결국 레비의 처우에 불만을 품고 겨울 이적 시장 기간인 1월 28일 세리아의 인테르로 전격 이적을 하게 됩니다. 연이어 새로 부임한 무리뉴가 델레알리의 불성실한 태도를 보고 너는 알리 형이냐? 너는 게으르다 라는 등의 엄청난 폭언을 한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결국 그를 대부분 벤치에 앉히면서 사실상 데스크라인의 종식을 선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클럽의 대격변기 속에서도 손흥민 선수는 리그에서 11개의 득점과 11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생애 처음 리그 10에 도달했고 해리 케인 역시도 18골에 2도움을 올리며 손흥민과 케인은 주변의 갖은 비바람 속에서도 굳건히 실력을 유지해 팀을 지키는 쌍두마차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이 시즌에는 처음으로 손흥민이 케인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어시스트만 기록하며 그들의 합작골 4득점을 모두 케인에게 몰아주는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버지의 본격적인 시즌인 20-21 시즌 무리뉴는 레알에서 벤제마와 호날두를 활용했듯 케인에게 좀 더 미들진에서의 빌드업과 역습에서의 어시를 요구했고 그 마무리를 손흥민에게 전담시키는 전술을 구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데스크 라인이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이른바 우리가 현재 손케 듀오, 손케 조합이라는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서막이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이런 무버지의 활용과 본인의 피니시 능력을 바탕으로 총 17골이라는 본인 커리어 득점 하이 레코드를 경신하며 도움도 10개나 기록해 2시즌 연속 10-10이라는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손흥민과 케인 두 선수는 합작골 수를 그들 역대 최고 기록인 14골까지 만들었고 그중 손흥민이 9골을 넣으며 5개의 어시를 반대로 케인이 5골을 넣고 9개의 도움을 기록해 처음으로 합작골 비율에서 손흥민의 득점이 케인보다 많아진 시즌이 됩니다. 그렇기에 당시 세간에는 손흥민을 위해 해리 케인이 희생하고 있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해리 케인의 도움이 역할이 증대되었다고 해서 그가 득점을 못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케인은 그 시즌 23골이나 넣으며 3시즌을 쉬고 4시즌 만에 다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등극했으니까요. 물론 스트라이커에게 그런 역할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해당 의견의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전술 속에서도 케인은 결국 리그 득점왕 타이틀을 손에 넣으며 득점력을 증명함과 동시에 무엇보다 14개나 되는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앞으로 언제 다시 그가 얻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생애 최초 도움왕까지 수상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타이틀 획득을 넘어 한 시즌에 득점왕과 도움왕을 동시에 석권해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2관왕 달성이라는 케인 생애 최고의 개인 수상 커리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득점왕 또는 도움왕 하나 받기도 어려운데 2개의 타이틀 동시 석권인 2관왕을 한 것이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케인의 어시스트 능력은 그의 압도적인 득점력에 가려져 있던 측면이 강했는데 도움왕 수상을 계기로 확실히 전천후 선수라는 인식을 전 세계 축구계에 각인시키는 효과를 불러왔고 그로 인해 케인의 값어치가 오히려 더욱 치솟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한마디로 후방 빌드업 관여에서부터 어시까지 되는 득점 머신,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특별한 스트라이커가 된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케인의 또 다른 재능이 부각된 이 전술적 변화는 단순히 케인의 희생으로 치부되기보다는 데스크가 해체되고 약해진 득점력을 타개하는 무리뉴의 전술적 해법과 그의 구상을 실현시킨 손흥민과 케인, 이렇게 두 선수의 황금 능력 조합이 만들어낸 기존과는 또 다른 업적이라고 바라보는 측면이 더 적절하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시즌에서 우리가 잊지 못할 손케 명장면이 나왔는데요. 손흥민의 사우스햄튼 포트트릭 득점과 그것을 도운 해리 케인의 포트트릭 어시였습니다. 4골을 넣은 손흥민도 대단했고 그 4골을 전부 어시한 케인도 정말 대단했습니다. 결국 이 시즌은 데스크 시대의 종말 후 손케 시대를 선언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즌인 21-22 시즌, 모든 분들이 다 기억하시듯이 누누의 경질과 콘테의 부임이라는 연속되는 격변기 속에서 손흥민은 리그 23골로 생애 최초이자 아시아 선수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등극합니다. 그리고 도움도 9개나 달성했습니다. 해리 케인 역시
꾸준한 실력으로 17골과 9개의 어시를 기록하며 톱클래스 공격수임을 계속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현지 시간으로 해당 시즌인 22년 2월 26일 케인의 패스를 손흥민이 이어받아 득점에 성공하며 두 사람의 프리미어리그 합작골이 37골을 달성하게 되어 그동안 올타임 최고 합작골 듀오였던 램파드와 드록바의 기록을 깨고 단독 최고 기록 달성자들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 이후 4골을 더 합작해내 이 시즌에 둘이서 총 41골을 합작하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이 여정을 걸어오며 손흥민은 득점 21골, 도움 20개, 반대로 케인은 득점 20개, 도움 21개를 만들어내며 서로 간 골 어시 최고의 밸런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전 시즌이었던 22-23 시즌 해리 케인은 부진한 팀을 하드 캐리하며 8위로 마무리한 클럽에서 30골이나 득점하고 3개의 도움을 올리는 맹활약을 했지만 손흥민은 안아골절, 탈장, 그리고 콘테의 전술과 페리시치와의 케미 문제로 인해 다소 힘든 시즌을 겪으며 10골 6도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손키의 듀오의 케미는 그 속에서도 6개의 합작골을 생성해내며 결국 최종 47개의 합작골이라는 당분간 깨기 힘든 기록을 만들었으며 그 6골의 합작골에서도 서로가 3골 3도움이라는 똑같은 수치를 기록하며 최종 손케 조합, 손흥민 24골 23개 도움, 해리케인 23골 24개 도움이라는 상호간 엄청난 밸런스를 유지하는 합작골 대기록을 완성했습니다. 한 선수가 주로 득점에 주력하고 다른 선수는 어시스트에 치중되는 여타 조합과는 다르게 이 두 선수의 합작골과 어시의 비율이 거의 1대1 비율을 유지하기 때문에 수비들 입장에서는 누가 득점할지 몰라 그들을 막기가 너무 어려웠고 게다가 두 선수 모두 양발 득점 능력이 넘사벽이기 때문에 슈팅 각도와 타이밍 잡는 것마저 어려워 상대 수비 라인에게는 그야말로 지옥을 선사한 최고 공격 조합이었습니다. 역대 프리미어리그 콤비네이션 득점 기록은 손흥민과 해리케인의 47골이 1위, 드록바와 램파드의 36골이 2위, 아구에로와 다비드 실바, 그리고 앙리와 피레스의 29골이 공동 3위, 데런 앤더튼과 테디 셰링엄의 27골이 5위로 정말 다른 차원의 기록을 달성한 것입니다. 이 둘의 기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단일 시즌, 그러니까 단 한 시즌 조합 득점에서도 프리미어리그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20-21 시즌 이 두 선수가 조합한 14골은 94-95 시즌 앨런 시어러와 크리스 서튼이 기록한 13골 합작 득점마저도 넘어선 대기록이죠. 또한 프리미어리그를 넘어서 모든 대회를 통틀어서도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22년 10월 13일에 있었던 챔피언스리그 프랑크푸르트전에서 해리 케인이 손흥민 선수에게 어시스트를 하며 당시 기준으로 프리미어리그 43골, 챔피언스리그 2골, FA컵 2골, 유로파리그 1골, 컨퍼런스리그 1골, 유로파리그 예선 1골을 합산해 모든 공식 대회 포함 토탈 50골 조합을 돌파하더니 종국에는 총 54골 합작이라는 엄청난 기록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인터뷰에서 아내와의 시간보다 손흥민하고 보낸 시간이 더 많다고 말했던 해리 케인. 이제 그가 우승컵을 들어올리기 위해 바이언 뮌헨으로 떠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데스크라인 시절부터 함께 싸워왔던 손흥민과 케인의 기록과 추억으로 가득했던 여정은 결국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케인이 바이언 뮌헨에 가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어 분데스리가에서 역시 득점왕을 거머쥐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가 그렇게 염원했던 리그 우승 트로피, 더 나아가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빅 이어를 들어올리는 성공을 거두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김민재 선수와의 팀원으로서의 호흡도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토트넘의 새로운 전성기 멤버 중 유일하게 토트넘에 남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손흥민. 그 역시 케인이 토트넘에서 부상으로 팀을 이탈했을 때 늘 팀을 하드 캐리하며 득점했던 것처럼 환상의 짝꿍과의 작별 속에서도 돌아온 손흥민의 모습으로 이번 시즌 맹활약해주길 바랍니다. 저는 기회가 된다면 케인이 없었을 때의 토트넘은 어땠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 영상을 만든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헤어진 두 선수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성공하길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하면서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역시 I guess.